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정부의 큰 흐름이 다주택이나 법인들한테 SOS를 치고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 경제정책 발표 방향에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됐죠.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세금하고 관련이 많은데 세금은 세 단계,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매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단계 각각마다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규제를 강화할 때는 그 계속 올라가고 규제를 완화할 때는 그 계속 풀어주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지. 이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규제하기 시작하면 계속 규제하고 한번 풀기 시작하면 계속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다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자, 여러분, 징벌적인 규제라고 하면은 실수요자들에게 징벌적인 규제를 하겠어요? 아니죠. 예, 다주택자에게 보통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데 보통 세금으로 하죠. 세금 어떻게 한다고? 3단계,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매도 단계. 자, 취득 단계에는 뭐가 있죠? 취득세가 있고, 보유 단계에는 치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매도 단계에는 양도소득세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중과했었는데 이 중과하는 부분이 너무 징벌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정상화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욕먹잖아요. 투기꾼들한테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이야기를 모를까요? 나올지 안 나올지 알면서도 왜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금 가만히 두면 뭐 한다는 거죠? 경착륙. 근데 연착륙, 경착륙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가 내리려면 천천히 이렇게 쓱 내려야 되는데 이게 연착륙이고 경착륙은 폭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급락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러다가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법인에게 실수요자들에게 모두에게 정부가 SOS를 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정부의 큰 흐름이 다주택이나 법인들한테 SOS를 치고 손을 내미는 거죠. 손을 내미면 잡으려면 마음이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추웠던 마음이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마음을 풀어주려면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 경제정책 발표 방향에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주택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그동안에 악이었고 투기꾼이었는데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투기꾼에서 너희들은 집은 사면 안 돼. 이거에서 집을 좀 사주세요. 거래를 좀 살려주세요. 부동산 연착륙을 좀 막아주세요. 이런 식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는 그 집을 사게 되면 임대를 넣죠. 거래 주체이자 임대의 공급자가 됩니다. 근데 살 때도 세금 내고 갖고 있어도 세금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안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풀어줘야지 이 사람들이 사고 보유하고 매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래도 좀 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이제 거래의 주체요. 임대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규제 나오면 다 종이에 써가지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 맨날 나오면 뭐 12%에서 6% 바뀌었어? 4%였나? 초정지역은 뭐였지? 초정지역 두 채는 뭐였지? 세 채는 뭐였지? 이러면 못 외워요, 여러분.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안 가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림 밑으로 딱딱딱 맞춰 나가야지. 그래야지 이해도 되고 기억도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타이틀. 이게 중요한 거야, 타이틀.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더 잘 이해가 되고 기억이 오래 간다. 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 서민 주거 부담이 완화가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출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이사 가고 싶은데 대출을 못 받게 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 집에 살지 말고 전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분양을 받았더니 전매 제한이라든지 전입 의무, 대출 규제 이런 건데,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가 늘어나죠. 이자가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판에 대출 받아서 집 사겠냐 이거죠. 이자가 많이 내려가야지 그때 실수요자들이 비로소 나올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주택자들에게 러브콜을 하는 겁니다. 미분양 쌓이고 하면은 은행에서 건설회사에 돈 빌려줬던 거 못 받고 이러잖아요. 그럼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자,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분양이 안 돼갖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건설사들이 빚내가지고, 건설사들은 전부 빚내서 집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빚내가지고 집 짓는 게 힘들다는 거지. 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안 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큰 파도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PF, 이자 세게 주고 빌린 급전들 있잖아요. 급전들을 좀 이자도 적고 장기적인 대출로 돌려준다든지 정부가 보증을 써가지고 이자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분양을 하게 만들고, 그 분양한 거를 다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탁탁탁 돌아가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가격도 안정이 되고 시스템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투기꾼들에게 뭐 판을 벌려줘서 얘들이 집을 좀 사게 해주겠다, 얘들도 우리 다 표니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살만한 곳에다 집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만한 곳에다 집을 지어주려면 신도시도 좋지만 기존의 구도심에 살만한 곳에다가 집을 공급해야 되니까, 기존에 살만한 곳에다 집을 공급하려면 그 도심 재생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 쪽에 규제를 푸는데 첫 단추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한다고 갑자기 공급이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이게 임대차 시장의 안정 도모니까 첫 번째, 임대 공급을 늘리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안정된다는 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려면, 임대의 공급이 늘어나려면 뭐 해야 되죠? 집도 많이 지어야 되겠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사야지 그게 임대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면 그거를 전세나 월세를 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해서 임대를 놓게 해야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부활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단기 임대, 장기 임대를 부활하는 거죠. 물론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파트도 이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전세 사기가 너무 극성이다 보니까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런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을 하자면 어제 나온 부동산 정책 되게 급진적이고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주는 것 같긴 한데, 요걸로 부동산 시장이 급 반등할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여전히 집은 오를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 안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뭐라고? 금리 때문에 집이 안 오른다는 거지. 첫 번째 포인트가 금리라니까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왜 푸냐? 지금 아니면 풀 시간이 없어.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풀어놔야 돼.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풀어놔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하나씩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기운이 보이면, 푼다 그러면 욕 먹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그때 생각해도 되니까 좀 더 기다리셔도 돼.
내년에 결정하셔도 돼요. 내년 초에 다시 우리 또 라이브 하잖아요. 라이브 그때 때가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죠? 2023년 부동산 전망 특강 요 밑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8일에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28일에 2023년 부동산 전망 특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